사실 제가 올해 5월에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그 뮤담이라는 곳에서 전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시 제목은 미, 패밀리라는 제목이고, 이게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그 예전에 만들었던 패밀리맨이라는 그 전시를 약간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진전이었는데 이건 다 모두 영상 작가만 모았어요. 그래서 36명의 그 작가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원래는 플랫폼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 전체가 비디오룸인데 칸칸이마다 자기 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으로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감상할 때 이제 사운드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 공간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나요? 무선 이어폰을 모두가 헤드셋을 끼고 있고, 내가 1번 비디오를 보고 있을 때는 그게 나오고, 공간을 옮겨서 2번 비디오가 나오고. 어쨌든 내가 공간을 가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게 오프라인 전시로 원래 그렇게 기획이 돼 있었고, 그게 올 초에 그런 식으로 전시, 그러니까 모든 전시 준비돼 있고, 심지어 도로까지도 다 준비가 됐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이거를 전환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꽤 대규모의 전시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온라인으로 전시 돌린다고 해도 요새 보면은 그냥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비디오 보는 형식, 이런 식으로 될까 가장 걱정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떻게 전시가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곧 오픈을 하거든요. 그걸 보내줬는데 게임 형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이틀도 그 온라인 전시를 프릭쇼라고 아예 딱 타이틀을 붙여서, 그 사람이 입장을 할 때 그 웹캠 있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기 얼굴로 입장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전시에 입장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 이렇게 가상공간에 떠 있게 돼요. 근데 그 얼굴이 자신 얼굴이 바로 노출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가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이게 좀 변화시켜서 얼굴을 약간 이모티콘화해서 입장을 하게 하는데, 그 딱 웹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디오 그 이미지 컷이 쫙 펼쳐지는데 사람들 얼굴이 동동동동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과 제가 같이 온라인 전시로 이제 가면은 그 얼굴이 있으니까 이제 신철 선생님도 왔고 허대춘 선생님도 왔고 정지현 작가도 왔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그 딱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또 그 안에도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실제 보고 싶은 그 작가의 작품에 그 이미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보고 싶다면 클릭하면 이제 그때부터 비디오가 보여지는 형식인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자기 얼굴로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댓글 대신에 그 비디오로 그 후기, 리뷰 이거를 본인이 다 남길 수 있게 하고, 이거를 영구히 보존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게임, 그러니까 되게 그냥 자체적으로 즐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됐던 거는 보통 이제 비디오 형식 아니면 온라인 SNS 형식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전시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대비를,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국이 게임에 굉장히 강한 모든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협업도 가장 쉬울 수 있고, 게임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식으로 미술이 게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실제로 이게 재밌다고 느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볼 텐데, 그리고 이제 뭐 또 인포 온 거 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드는 작가 있으면은 작가의 뭐 SNS라든지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까지도 그 온라인 프릭쇼에서는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엔 저도 사실 그 전시가 이제 취소됐을 때는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뭔가 즐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좀 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전시 형태도 이끌면서 동시에 색다르게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을 할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더 이상 어린 친구들이 이전에 유명했던 작가야 뭐 전시야 이런다고 해서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그 연령층의 관람객들을 끌어들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그 많은 연구들, 더 재미있는 연구들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저는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카테고리랑 협업을 해서 전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발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예시, 너무 흥미로운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일단
들었을 때는 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플랫폼 상에서의 방식에서의 온라인이 아니라 좀 더 오프라인에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되게 많이 접근해 간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심준 선생님 오셔서 얘기하셨던 게 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유럽권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상황은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지금 뭐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라서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프라인을 못 네, 가는 맞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전시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프라인 전시를 갈 수는 있으니까 그게 온라인이 계속 보조적인 수단에만 이제 머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한번 제시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면서 지금 되게 유럽에서 급진적인 플랫폼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졸업전을 3D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미대 졸업전을 한 네. 거예요. 근데 그 3D 프로그램 전시를 보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건축가들이 가상공간 구축하듯이 그 안에 작업을 만드는데, 이 작업도 이렇게 이제 현실에 있는 나의 작업을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간에 이제 맞는,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비물질인데 차원에 대해서 작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졸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는데 이게 재현의 방식이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이제 구조 분석부터 해서 이 공간에 대한 사유를 시작한 거죠. 근데 정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에 지금 잘 작동이 그래도 많이 되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전시도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열어야 되고 되게 알면 오프라인 다 열고 오프닝도 못하고 모든 게 세팅된 상태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미술관 열어라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대기하면 관객을 받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어떤 팬데믹의 국면에서도 일상을 작동시킨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되게 물질 기반이고 이게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오더가 왔을 때 요구가 왔을 때 이제 준비돼서 보여줄 서비스한다는 어떤 약간 그런 식이 되게 좀 애매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도 계속 아카이브적이고 오프라인을 보존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매한 지점에서 조금 더 그걸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네. 어떠세요?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도 그 애매하게 걸쳐져 있어서 더 만약에 우리도 상황이 안 좋아서 진짜 계속 밖을 못 나가면은 온라인이 더 그냥 발달해 버릴 텐데 오히려 유럽보다 더 훨씬 발달할 수 있는 우리 인프라는 얼마나 속도는 좋아요. 모두 다 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기술자들이 이렇게 보급률이 높은 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미술관이 다 문을 닫았을 때 그때도 미술 잡지에 보면 전시 리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전시는 본 사람은 없는데 이제 비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평가를 초대를 해서 전시 공간을 오픈해서 전시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이제 굉장히 상세한 그 전시에 대한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써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경험한 대중은 없어, 관객은 없어. 그렇다면 이제 비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있어서 비평가 역할은 자기가 본 것을 전달하는 역할인가, 혹은 이 전시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상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전시도 지금 ABC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비평이 들어간다면 이 두 가지의 이 두 세계가 만나고 있는 데서 생산되는 담론이 무엇인지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평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술 잡지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비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없는 것 같아요. 다 결국에는 오프라인 전시를 가서 본 것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SNS에도 그걸 갔다 온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 왔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건가 혹은
오히려 그 미술을 경험한다는 것의 일종의 어떤 특권? 그런 지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시를 비평하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분 선생님 말씀에 저도 되게 동의해요.